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리플사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늘 박스 비즈니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잘라서 여러분들께 번역해서 가져다 드릴 건데, 보셔야 될 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와 인터뷰를 한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쓸모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플사의 어떤 모습이나 그 다음에 XRP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번역을 하고 또 뒷부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번역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살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리플사와 XRP,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리플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리플사가 지금 현재 어떤 과정에 있고 어떤 모습을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리플사의 고객 95% 이상이 미국 외의 금융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고객이 많이 유치가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사는 페이먼트와 커스터디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커스터디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맨날 페이먼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커스터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으로서 리플사가 사업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고요. 리플사는 모든 곳에서의 이제 인프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XRP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번에 언급을 좀 하게 되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기회가 크다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플사와 XRP에 아주 좋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프라 구축과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XRP에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매우 낙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리플사는 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XRP도 여러 가지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걸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리플사는 항상 블록체인과 정통적인 금융시장과의 브릿지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규제 관련된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고, 이제 법적인 싸움에서도 이제 승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블록체인과의 브릿지 역할, 그래서 이 브릿지 역할로 모든 곳에서 인프라가 되기를 리플사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단계이고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켓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리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이번 연도 말에 준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페이먼트 산업, 리플 페이먼트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미국 안에서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리플사가 함께 감으로써 마켓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리플사와 XRP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변화가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추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 미국 정부의 발전이 느리다라고 비난을 했었지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촉진화 때문에 앞으로 미국 블록체인 크립토 마켓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리플사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되어지면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텐데, 미국 안에서의 사업도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리플사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으로 미국 사업의 자신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 여러분들 번역된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좀 바라봅니다. Yeah, and I'm glad you mentioned all of those countries because that's also an opportunity for you, obviously, at Ripple. I want to get your take on that because you recently announced Ripple is launching a U.S. dollar-backed stablecoin later this year. You say this bridges the gap between traditional finance and cryptocurrency. Tell us how that will play out, why it's valuable, and give us the growth story for Ripple. Where does growth come from
at your company in the coming 3 years? Ripple, about over 95% of our customers are non-U.S. financial institutions. We sell payment solutions, we sell custody solutions around blockchain and crypto. We're going to keep expanding, even though the U.S. market, as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partly from a regulatory point of view, has been slow to adopt. The non-U.S. market has been really, really strong for us. And you're going to be the infrastructure around all of that. That is our goal. And we think that opportunity is huge. We think that's going to be great for Ripple. We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XRP, which is a digital asset we use. So I'm very, very optimistic about that. I just think that the U.S. needs to figure it out. And the stablecoin? Oh, the stablecoin. So, like, Ripple has always been about how do we bridge this new world with a traditional kind of, people call it TradFi, traditional finance. And Ripple has always been that bridge. We started around payments and we sell into banks. A stablecoin, the demand for stablecoins has exceeded, I think, what people thought. It's a $150 billion asset class right now. Some forecast it to be over 2-3 trillion in a few years. The players in that space, particularly one called Tether, is a non-U.S. based entity. And the U.S., frankly, is kind of going after that because they want this to be regulated. Just yesterday, there's a new bill introduced in the Senate to create some stablecoin legislation, which I think is a positive step of like, hey, finally, we might get some forward momentum there. But I think that market's going to grow a lot. I think a U.S.-based player who is compliance first has a great role to play. It's a great story to tell. Bra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It's good to see you. Great to see you, Brad Garlinghouse.